제목, 당신의 등 뒤에서 타오르던 불꽃. 부제, 아버지가 밤새 데워놓은 아랫목의 온기. 안녕하세요.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곳, 귀한 책방의 책방지기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버텨내시느라 참 많이 고단하셨지요. 무거운 갑옷을 벗어두고 이제는 가장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을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책방 깊숙한 곳에서 꺼내온 이야기는 세상에서 가장 무뚝뚝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랑 고백을 듣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랑은 말이 아닌 타오르는 불꽃의 온도로 전해지기도 합니다. 여기 오랜만에 고향 집을 찾은 딸이 있습니다. 차가운 도시의 바람에 얼어붙은 몸을 이끌고 간 그곳에는 밤새도록 아궁이 앞을 지키며 방바닥을 끓게 만든 늙은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뜨거우면 이불 깔고 자라는 투박한 말 속에 숨겨진 데일듯이 뜨거운 아버지의 진심. 오늘 밤은 그 뭉클한 온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부에서는 철없는 딸의 시선으로, 2부에서는 말없는 아버지의 시선으로 읽어드립니다. 이야기 제목, 아버지가 밤새 데워놓은 아랫목. 지금부터 천천히 읽어드리겠습니다. 1부 딸의 이야기. 겨울바람이 매서운 주말 오후였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사람 관계에 지쳐 도망치듯 내려온 고향 집이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마른 나뭇가지들이 제 마음처럼 앙상해 보였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저 멀리 대문 밖을 서성이는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두꺼운 손바지 차림에 뒷짐을 지고 먼 산을 보는 척하며 힐끔힐끔 길목을 살피는 사람. 아버지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차가운 시골 공기가 코끝을 찔렀지만 아버지는 그 추위 속에서 얼마나 기다리셨는지 코끝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왔냐? 그 짧은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오랜만에 온 딸을 안아주지도 반갑다고 호들갑을 떨지도 않는 그 무뚝뚝함. 저는 익숙하게 가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은? 오다가 휴게소에서 먹었어요. 아빠는요? 먹었다. 방에 들어가 있어라. 춥다. 아버지는 서둘러 저를 안방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후끈한 열기가 얼굴을 덮쳤습니다. 얼마나 불을 지피셨는지 노란 장판 바닥은 발을 딛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아빠, 방이 너무 뜨거워요. 찜질방도 아니고 이게 뭐야? 제 짜증 섞인 투정에 아버지는 방문 밖에서 무심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겉옷을 벗어 던지고 두꺼운 요 위에 대자로 누웠습니다. 도시의 보일러 난방과는 차원이 다른 살이 익을 것 같은 뜨거움이 등허리를 지져왔습니다. 그 뜨거움에 노곤함이 밀려오면서도 한편으론 촌스러운 이 시골집의 온도 조절 실패가 못마땅했습니다. 저녁 내내 아버지는 바쁘셨습니다. 마당을 오가며 콩깍지를 나르시고 헛간에서 마른 장작을 패는 소리가 탕, 탕 하고 울렸습니다. 저는 따뜻한 아랫목에 배를 깔고 엎드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끔 방문이 열릴 때마다
찬 바람과 함께 매캐한 나무 타는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고구마 권았다. 먹어라. 아버지가 검게 그을린 손으로 군고구마가 담긴 양은 쟁반을 밀어 넣으셨습니다. 손톱 밑에 낀 까만 때와 갈라진 손가락 마디마디에 밴 흙냄새. 저는 고구마 하나를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아빠는 안 들어오세요? 추운데 계속 밖에서 뭐해? 아궁이 불 꺼진다. 너 잘 때까지만 보고 들어갈 거다. 그때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녁 6시부터 지금까지 장장 5시간을 넘게 아궁이 앞을 지키고 계셨던 겁니다. 아니, 요즘 보일러도 잘 돌아가는데 왜 자꾸 군불을 떼요? 기름값 아까워서 그래요? 내가 기름 가득 채워줄게. 제발 좀 들어와요. 저는 또 버럭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궁상맞게 구는 아버지가 답답해서였습니다. 아버지는 멋쩍게 웃으시며 문을 닫으셨습니다. 기름 보일러는 바닥만 따뜻하지 속까지 안 데워진다. 네가 몸이 차서. 닫힌 문 너머로 아버지의 혼잣말이 흐릿하게 들려왔습니다. 순간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던 제 손이 멈췄습니다. 제가 몸이 차다는 것, 어릴 때부터 겨울만 되면 손발이 얼음장 같아서 늘 배앓이를 했던 것, 아버지는 그걸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잠이 오지 않아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마루 끝에 걸터 앉은 게 아니라 아예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는 아버지의 등판이 보였습니다. 아궁이 속에서 타오르는 붉은 불빛이 아버지의 굽은 등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콜록, 콜록. 매운 연기 때문에 기침을 하시면서도 아버지는 굵은 통나무 하나를 집어 불길 속으로 밀어 넣으셨습니다. 부직갱이로 재를 털어내고 불길이 사그라들까봐 입으로 후후 불어대시는 모습. 그때 알았습니다. 방바닥이 발을 딛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던 이유를. 그것은 온도 조절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딸이 혹시라도 우풍 센 시골집에서 감기라도 걸릴까봐 당신의 온몸으로 냉기를 막아내고 있었던 아버지의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저는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등 밑에서 올라오는 그 뜨거운 열기가 단순한 불의 온도가 아님을 깨달으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 뜨거움은 말로는 사랑한다 한 번 못하는 촌스러운 아버지가 자신의 뼈를 깎고 살을 태워보내는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밤새도록 들려오는 장작 타는 소리, 타탁 타닥. 그 소리는 마치 아버지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밖은 영하의 날씨라는데 제 등은 아니 제 가슴속은 데일 듯이 뜨거워서 저는 베개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아버지,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 뜨거운 방보다 아궁이 앞 쭈그리고 앉은 당신의 등이 더 뜨겁다는 걸 너무 늦게 알아버려서 장작 타는 소리가 더욱 선명하게 들립니다. 겨울바람 소리가 윙윙거리지만 타오르는 불소리가 그 바람을 이겨내는 듯한 따뜻하고 강렬한 소리가 이어집니다. 잠시 음악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2부 아버지의 이야기. 일기예보에서 이번 주말이 올 들어 가장 추운 한파라고 했다. 나는 며칠 전부터 뒷산에 올라가 마른 참나무를 주워 날랐다. 젖은 나무는 연기만 나고 화력이 좋지 않으니 바짝 마르고 단단한 놈들로만 골라 헛간에 쟁여두었다. 서울 사는 딸내미가 온다고 했다. 먹고 사는 게 뭐가 그리 바쁜지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었던 녀석이 갑자기 내려온단다.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는 게 분명 무슨 일이 있는 게다. 대문 밖을 서성이다. 저 멀리 딸아이의 차가 보이는 순간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섰다. 얼굴이 반쪽이 됐다. 안아주고 싶고 손이라도 잡아보고 싶었지만 거친 내 손이 닿으면 고운 옷이라도 버릴까 싶어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었다. 그리고 툭 무뚝뚝한 말만 내뱉었다. 왔냐? 방으로 들어가는 딸아이의 뒷모습이 철양 맞다. 어릴 때는 내 등 뒤에 매달려 조잘조잘 참 말도 많았던 녀석인데 이제는 서먹한 손님처럼 낯설기만 하다. 나는 서둘러 부엌으로 가 아궁이 앞에 앉았다. 기름 보일러가 있지만 그깟 기계가 덮이는 온기는 금방 식어버린다. 나무가 타서 돌을 달구고 그 돌이 흙을 덮여서 올라오는 구들장 온기라야.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빠져나가는 법이다. 내 딸 지은이는 어릴 때부터 손발이 찼으니까 성냥을 그어 불을 붙인다. 마른 솔잎에 불이 붙고 이내 참나무 장작으로 불길이 옮겨 붙는다. 타닥 타닥 불타는 소리가 꼭 내 속이 타는 소리 같다. 방 안에서 딸아이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린다. 뜨겁다고 요즘 세상에 무슨 군불이냐고 타박을 한다.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부직갱이를 휘저었다. 그래, 너는 모르지. 아비 마음이 다 타들어가서 숯덩이가 되어도 너 하나 따뜻하면 그만인 것을. 밤이 깊어질수록 바람이 거세진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황소바람이 내 등을 때리지만 아궁이 속 불길은 붉은 혀를 날름거리며 잘도 탄다. 이 불이라도 펄펄 끓어야 내 딸 엄마음이 조금이라도 녹을 텐데. 고구마가 잘 익었다. 뜨거울까봐 호호 불어서 쟁반에 담아 방에 밀어 넣었다. 스마트폰만 보고 있는 녀석. 회사 일이 힘든가 아니면 사람한테 치였나 물어보고 싶지만 묻지 않았다. 내가 물어본들 해줄 수 있는 게 고작 이 군불 떼주는 것밖에 더 있겠나 싶어서 콜록 콜록 매운 연기가 눈을 찌른다. 눈물이 핑 돌지만 이건 연기 때문일 거다. 늙어서 주책맞게 눈물이 많아졌다. 아궁이 앞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멍하니 바라본다. 불꽃 속에서 어린 지은이가 아장아장 걸어온다. 아빠 추워하며 내 품으로 파고들던 그 작은 아이. 내 낡은 점퍼 속에 쏙 들어오던 그 조그만 녀석이 언제 저렇게 커서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까? 나무 하나를 더 집어넣는다. 내 몸뚱이라도 태워서 이 방을 데울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땔감이 되어도 좋다. 지은아, 세상이 춥고 험해도 여기는 따뜻하다. 아빠가 있는 이곳은 언제나 너를 위해 끓고 있다. 새벽 2시가 넘었다.
방 안의 숨소리가 고요하다. 이제 잠이 든 모양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본다.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흘러내린 이불을 목끝까지 덮어준다. 뜨끈한 방바닥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딸의 이마. 그 이마를 내 거친 손으로 한번 쓸어주고 싶지만 그냥 눈으로만 만져본다. 잘 자라. 내 강아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때는 내 마음속 응어리가 이 아랫목 온기에 다 녹아내렸으면 좋겠다. 나는 다시 밖으로 나온다. 새벽 공기가 차갑지만 나는 춥지 않다. 아궁이 속에 남은 불씨가 아직 붉게 살아있으니까. 내 사랑도 아직 이렇게 시뻘겋게 살아있으니까. 오늘 귀한 책방에서는 자신의 몸을 태워 자식을 데우는 아버지의 군불 같은 사랑 이야기를 읽어드렸습니다. 아마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의 등 뒤에도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서 계실 겁니다. 말하지 않아서, 표현하지 않아서 몰랐을 뿐. 그분은 평생 당신이 춥지 않도록 묵묵히 인생의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셨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때로는 데일 것 같고, 때로는 촌스럽고 투박해서 밀어내고 싶지만, 결국 세상 가장 추운 날, 우리가 돌아가 눕고 싶은 곳은 그 따뜻한 아랫목뿐입니다. 오늘 밤은 상상해 보세요. 당신의 등 아래 뜨끈한 온기가 퍼지고 있다고. 그 온기가 당신의 지친 어깨와 차가워진 마음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다고 말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그 뜨거운 사랑이 당신의 밤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안전하고 따뜻한 아버지의 품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잘 자요. 나의 귀한 사람.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음악을 한 곡 듣고 잠이 잘 오는 비 오는 소리를 작게 틀어드릴게요. 시간이 지날수록 빗소리가 작아지니 걱정하지 마세요. 깊은 잠에 빠지세요.